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연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네, 네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 저번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어디까지 했는지 화면 공유해서 네,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몸은 좀 괜찮으세요? 아, 이제 그래 좀 네네. 앉아 있을 수는 아, 있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음, 저번에 로그인 쪽 네, 아직 완료가 안 됐었던 거죠? 네. 이 부분 네네. 피드백 해주신 거 네네. 댓글을 좀 달았고요. 네네네. 그리고 반영해서 아, 추가 커밋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네. 리드미 문서를 좀 작성을 했습니다. 음, 네. 아, 리드미 문서. 네네. 리드미 네, 먼저 볼까요? 복습 음, 겸 제가 사실 정확하게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요구사항 네, 먼저 같이 보면서 네 리드미를 그 피드백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요청 주신 거 네, 실시간 코드 리뷰 진행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여기인 거죠? 지금 작성해 주신 거. 네 알겠습니다. 그 북북 서버였고 책에 실제 그 읽었던 내용들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버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결제가 있었었나요? 아, 없었습니다. 결제가 없었었죠. 네. 네. SNS 기능들을 SNS 기능들이라고 하는 거는 댓글밖에 없죠. 게시글 작성이랑 댓글입니다. 네, 댓글이랑 노티피케이션이 있었던데요. 알람, 댓글 네, 알람. 네. 네, 여기에 댓글 알람으로 명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잠시만요. 이게 수정 페이지인가요, 지금? 어, 아, 수정이 안 돼가지고. 아, 잠시만요. 네네, 아, 수정 페이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프리뷰 페이지구나. 네. 이거를 보고 하는 게 네네. 네, 어떤 거든 수정만 같은다면, 네. 여기가 낫겠네요. 네. 네, SNS 기능들이 실제 어떤, 댓글과 알람, 알람은 그때 뭐로 연동할지 저희랑 정했었었나요? 아직 안 정했었었죠. 아, 푸시 그, 알람이었었나요? 네, 어, 앱이라고 가정하고 네네네. 음, 정보만 보내는 식으로 네. 만들기로 했었던 것 AWS에 있는 AWS SNS라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걸로 같아요. 알람을 네. 보내면 되겠네요. 음, 네. 그러니까 댓글과 알람 여기다가 명시를 하면 좋습니다. 기능들. 가로치시는 거 괜찮으세요? 이거 뭐 제가 작성한 게 네. 아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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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알람. 또 뭐가 있죠? SNS라 게시글이랑 네. 팔로잉? 네네네. 팔로잉, 네, 팔로잉. 게시글은 좀 당연한 것 같아가지고 안 적어도 될 것 같긴 음, 합니다. 네. 네, 네. 뭐, 다른 것들은 더 없었죠. 그냥 등등, 네, 요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펼치고 그 다음 써, 이거, 읽기 좋은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어, 여기서 이제 객체 지향과 디자인 패턴 내용이 나오면 좋거든요. 어, 게- 이거 제가 수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리드미에 네. 워낙 그 서류 검토를 하시는 분이 좀 영향가가 있는 내용인지를 한번 볼 거예요, 쭉. 그때 이제, 네. 고민을 했다라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건 약간 저런 그러니까, 그, 말하는 투의 어체를 문어체라고 썼나요? 문어체가 아닌데? 문어체로 쓰셔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객체지향 음. 내용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 좀 쓰긴 했는데요. 기술적인. 중복해서 네, 네. 쓰는 게 이게 나을까요? 컨트롤 Z가 안 되네요. 이게 원격이라. 컨트롤 Z 한번 해주실래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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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이랑 요소. 너무 저게 좀 애매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음, 목적이 명확하지가 않죠. 음, 그러니까 여기 있죠, 이미 있는 내용, 어떻게 보면 네. 중복이잖아요. 차라리 여기 대용량 트래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대용량 트래픽을, 어, 성능 테스트 해보고, 대용량 트래픽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라고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네, 네, 목적이잖아요. 네. 네. 네, 읽기 좋은 코드는 아래에 있네요. 획체 지향, 아, 이거를 내리는 게 네네.
하여튼 목적에는 대용량 트래픽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 지금 네. 대용량 음식을, 트래픽을 처리하는 그냥 대용량 트래픽 처리 이해라고만 써두셔도 될 것, 나쁘지 않을 것 같네. 처리 이해. 네. 그리고 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목적. 잠깐만. 컨트롤 Z 한 번만 다시 해주실래요? 그거를 조금 문어체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가독성, 그러니까 유지보수 및 가독성을 고려한 코드 작성이라고 쓰시면 오케이인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 및 가독성을 고려한 코드 작성. 네. 네. 그 혹시 제가 말하는 문어체랑 말하는 투랑 그게 뭐가 다른지 혹시 좀 차이가 보이시나요? 아, 네, 제가 어떻게, 적은 네, 문장은 네, 좀 네. 여기는 약간 그 모호한 것 같습니다. 공식 네. 문서 같은 느낌으로 해야 돼서 어쩔 수가 없고 약간 음, 개발 블로그는 오히려 반대로 저렇게 풀어 설명이 더 좋거든요. 네, 네. 여긴 개발 블로그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음, 네, 위에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기, 기술적인 집중 요소. 네, 네. 집중 요소. 기술적인 집중 요소에 드래곤 트리비처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어디 있는 게 더 음, 좋을까요? 둘 다 목적이기도 하고 기술적인 집중 요소이기도 해서 네. 둘 다 있어도 어색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음, 아, 목적과 기술적인 집중 요소가 를 합치는 게 나을지 말씀 어, 들어보니 고민이 되게 되네요. 조금 중복되는 느낌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네. 네. 어,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좀 제일 강조하고 싶긴 하거든요. 제일 네네네. 이것 때문에 좀 아,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기술적인 집중 요소는 대용량 트래픽이 오히려 기술적인 집중 요소? 그냥 그, 이대로 갈까요?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음, 네. 네. 기술적인 집중 요소. 기술 스택. 요거 버전 명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자바 몇 번째죠, 제가? 8이었나요? 11이었나요? 7이었던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그래도 빌드 파일에 있을 거예요. 네네. 음, 17, 네. 스프링도 버전 하는 김에 같이 명시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스프링 버전이요? 3.1.1이네요. 3.1.1. 네. 아, 이건 스프링 부트 버전이죠? 지금 스프링 부트라고 쓰셔가지고 스프링 부트 버전을 쓰시면 아, 네. 그렇네요. 3.1.1.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들까지는 명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ERD는 그때 이건 피드백 했었던 내용이죠.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네, 넘어가고 시퀀스도 다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카카오 이 화면은 안 봤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볼까요? 이거 봤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보기는, 네. 혹시 이거 한번 틀어줄 수 있을까요? 네. 봤었나?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오래됐죠? 네. 네. 저희가 3주 셨었죠. 네. 3주면 기억 안 날만 하네요. 네. 네.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인 한 화면인 거죠, 이게 지금. 이거는, 회원가입하는 과정입니다. 회원가입하는 과정. 네. 그리고 회원가입이 끝나고 로그인하면 이 페이지인가요? 네, 인스타그램 피드 같은 아, 화면. 그러면은 딱 로그인 하자마자 그 인덱스 페이지는 어디예요?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는 거기가 맞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네, 그 여기, 인스타그램에 피드 있잖아요. 네. 계속 내리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요 책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이 책. 사람들이 등록한 책이에요. 가장 최신 그냥 네, 정리해가지고 마지막 하나만 보이는 건가요? 네, 지금 밑에도 포스트가 있고, 몰 포스트 이렇게 있는 거. 네네. 이것도 똑같이 포스트인데 지금 네, 얘만 사진이 있는 거죠? 아, 네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기. 5개밖에 없네요. 네, 되게 많이 만드신 것 간단한 같습니다. 프로젝트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시 화면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터브 화면. 네. 네네. 위키에는 어떤 걸 작성하신 거지? 위키?
아, 위키가 기획에 대한 내용. 기획, 네, 네. 기획량이 너무 많아서, 아, 네, 따로 봤던 것 같아요. 이거 그 실제 기터브에서 그 네, 위키 페이지. 네. 좀 어, 숨겨놨습니다. 이 네네. 화살표 안으로. 아, 여기서는 못 보나? 아, 여기 있구나. 네. 아, 오케이. 볼 수 있는데, 아, 네. 아, 이걸 눌러야 보이게. 네네. 아, 여기서도 볼 수 있구나. 네네. 도메인, 유저, 포스트, 커멘트, 팔로우. 이것도 다 봤던 내용이죠? 그 네네. 기획은. 네. 이건 네. 넘었고. 네. 요거는 문선 여기까지 작성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그 아까 전에 코드 작성하신, 댓글하고 피드백 해주신 부분을 네. 제가 화면 공유해서 보겠습니다. 그게 더 편할 것 같네요. 잠시만요. 네. 화면 틀고 공유하겠습니다. 그 리드미 파일은 네. 머지를 하면 될까요? 네. 바로 그냥 수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로그인 중입니다. 네. 네. 화면 공유를 하고 화면 보이시죠? 네. 네. 보입니다. 네. 잠시만요. 댓글 다신 게 라스트 번스가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 보면 되나요? 여기서부터인가? 음, 제일 위에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네네. 투데이 여기도 하셨네. 네. 여기서부터 네. 보면 돼요. 네. 네. 스프링 부트 로깅 작성 제외한 이유. 로그백과 로그4j2 충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지문이랑 코드 리뷰 하셔도 됩니다, 지혜님. 네. 네네. 이건 뭐지? 개발 블로그를 작성하셨군요. 음, 로그란 데이터의 기록. 여기도 링크가 있네요. 아, 위키입니다. 로그랑. 네네. 음, 좋은 로깅의 조건. 뭘 하는지 보는 사람이 이해하는 정보를 줘야 된다. 그리고 쓰는 것은 가능한 효율적이어야 한다. 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황에 맞게 변경 가능해야 된다. 네. 이건 대역 분리를 말씀하신 거죠, 로그도. 이 세부적인 게 개발한, 대역을 네.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로깅의 레벨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 저는 레벨로 이해했는데, 네네. 다른 부분이 개발,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개발 환경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개발 대역인 거죠. 로컬이냐, 테스트 서버냐, 라이브 서버냐. 상황은 레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쓰신 것 같아요. 음. 이 의도가. 아, 상황, 그 네네. 영어로 된 문서를 보고 제가 좀 바꿔봤는데, 제가 이해를 좀 잘 못하고 쓴 것 같네요. 여기에 그 네. 대역별 환경과 그 다음에 상황은 그 로그를 찍는 상황, 예외 처리냐, 뭐 인포 정보냐, 디버그 정보냐, 워닝 정보냐. 그런 것들을 좀 풀어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 아, 개발 환경이 네네. 로컬이냐, 로컬이냐 테스트. 프로덕션이나,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차이고 네. 상황은 그 아까 말씀하신 로그 레벨인 거죠. 인포 정보냐, 에러 정보냐, 워닝 정보냐. 네, 이런 것들이 상황에 맞게끔 써야 된다. 레벨 나눠서 작성을 해야 된다. 네. 네. 3번이 네.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네요. 이거를 좀 더 풀어 설명하시면 좋겠네요. 네. 독자를 좀 이해하기 쉽게. 네. 사용하는 이유. 표준화. 로깅을 표준화한다는 건 어떤 의미로 작성하신 걸까요? 그냥 네. 메서드, 음. 로그점 에러, 로그점 인포 같은 뭔가 이런 정해진 메서드로 표준화를 그거는 시킨다고 생각했어요. 로그 포맷을 정해서 어디서 쓰든 다 일치시킨다는 말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게 맞나요? 네. 그렇게 풀어 어, 설명해 주셔야 돼요.
포맷을 일치시킨다. 네. 네. 그렇게 표준화라고 쓰면은, 좀 약간 뭐라 그러죠? 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 웹의 표준이라 하면 너무 많거든요. 어떤 음, 정보가 표준인지. 이게 네. 저게 틀린 말은 아닌데, 네. 그래서 어떤 걸 표준이라고 말하는 거지라고 궁금증이 생겨요. 그 독자가. 네. 개발 블로그를 쓸 때 항상 그 궁금증이 없게끔 쓰는 게 좋은 글이거든요. 네. 네. 표준화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쓰던가 아니면은 아예 그냥 포맷을 지정해준다. 프레임워크에서. 이렇게 쓰시는 게 더 명확하죠. 네. 네. 비즈니스 로직과 로그성 코드를 분리할 수 있죠. 어, 네. 이거는 이제 라이브러리 차이를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개발이 중단되었다. 로그 100은 로그4j 를 기반으로 개발한 거죠. 자동 리로드 기능, 그리고 필터 정보를 추가하였고, 필터링 옵션, 어, 필터링 옵션은 어떤 기능일까요? 옵션, 필터링 아, 옵션, 잘 모르겠습니다. 필터링 잘 옵션. 이해를, 네. 저게, 로그를 찍을 때 패턴을 말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저런 옵션을 네. 통해서 로그를 상황에 맞게 찍겠다는 걸 거예요, 아마. 네. 불필요한 패턴은, 그러니까 패턴을 걸러진 것만 찍겠다. 그러니까 제외된 거는 안 찍겠다. 네, 그런 옵션이 네. 있는 것 같네요. 네. 저희는 어차피 로그포 J2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걸 뭐 다 알 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 좀 까다로운 면접관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 로그포 네. J에서는 어떤 걸 제공해 주는데 로그포 J2를 왜 썼냐?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보통. 기술 네. 면접에서. 네. 어, 최근에 나왔고 성능 처리가 몇 배나 되는 처리량이 있다. 이 몇 배나 되는 처리량이 혹시 왜 더 빨라지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에 어, 대한 근거라고 해야 되나? 로고 100보다 로고4 J2가 왜 더 빠를까요? 비동기 처리를 함으로써 더 빨라진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비동기. 네. 그러면 비동기 처리의 단점은 뭘까요? 동기 처리의 단점은 네, 언제 답장이 오는지 네, 명확하지 않다는 음, 순서대로 오지 않는 네, 단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순서대로 안 오면 그러니까 순차를 보장하지 않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9시 50분인데 9시 50분에 찍은 로그인과 요청과 9시 51분에 요청한 요청이 있는데 9시 51분이 먼저 찍힐 수도 있는 거죠. 그 어플리케이션 상황에 따라서. 음.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능이 더 빠르다고 지만 로그 100은 혹시 동기인지 비동기인지는 아직 모르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비동기라고 동기가, 해서 네. 항상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로그를 뭐 대용량 트래픽이기 때문에 항상 찍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어, 이 처리량만 보고 무조건 얘를 써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정리를 하면, 네. 네, 정리해 보실래요? 정리를 하면 비동기 특징상, 순서대로 처리되지 않는 비동기 특징 때문에 네. 항상 더 좋은 성능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성능은 얘가 무조건 더 좋아요. 그렇지만 네. 순서를 보장하지 않는 거죠. 내가 예시로 제가 북북 서버에다가 회원가입을 9시 1분에 요청한 거랑 9시 2분에 요청했어요. 근데 얘가 비동기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 상황마다 걔가 이제 OS가 스케줄링하는 자원을 받아다가 이제 처리를 할 텐데 9시 2분에 찍은 게 먼저 찍힐 수 있다는 거예요. 비동기이기 때문에. 네, 순서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장해야 되는 곳은 오히려 로그4 J2를 쓰면 안 되는 거죠. 로그 아무리 로깅 데이터라도. 근데 보통 로깅 데이터는 순서를 보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로그4 J2를 쓰는 겁니다. 아, 무조건 로깅 데이터는 순서를 보장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런 거는 없죠. 근데 보통 로그 데이터라는 거는 네. 사람이 인식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그렇게 찍히더라도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시퀀스대로
시퀀스대로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 네, 그러니까 시퀀스대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로깅이 나중에 요청이 먼저 찍히더라도 우리는 네. DB에 결국에는 오토 인크리먼트 된 값으로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참고 문서예요. 꼭 네. 꼭 그 순서를 보장할 필요는 없죠. 보통은 음, 제가 로그가 순서를 보장해야 된다는 경우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6년 동안은. 음, 네. 네, 이런 사유들을 좀 아시고 이제 설명하시면 되죠. 기술 면접에서. 네, 네. 뭐 딱히 더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시 다 돌아가서 네. 혹시 아까 제가 이 피드백 드린 내용 어디다 적고 계신가요? 아니면 제가 다시 적어드려야 되나요? 아, 여기 노션에 다 적었습니다. 적고 새로 고침, 네. 네, 적고 계신 거죠? 네, 적고 네. 네. 있습니다. 3번에 대한 피드백.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드 다 반영하신 거죠? 그 아, 뒷부분 아직 안 하신. 그거는 AOP랑 인터셉트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거 좀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 그거 빼고는 다 바꿨습니다. 인터셉터 네, 부분을 에스펙트로 하는, 네. 네. 어, 아, 그거 꼭 바꿔야 되나요, 그런데? 동작을 하는 거는 문제는 없지만, 네. 어, 요거에 대한 이유를 댓글로 말씀 안 주셨네요. 네. 요거에 대한 이유를 답변하시면은 방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바꿔야 되냐, 네, 네. 꼭 바꿔야 되는지를 알아보시라는 거였었어요. 음, 어, 알겠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긴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네, 좀 주도적인 개발이 아닌 거죠. 네, 제가 주도하는 거죠. 네. 어, 네, 그러니까 AOP에 있는 확장적인 그 에스펙트 라이브러리들을 못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간단하게 말하면. 네, 네, 인터셉터는 보통 메서드 파라미터로 처리되는 방식이고, 에스펙트는 그 관점 지향형 프로그래밍에 있는 라이브러리, 그 포인트 컷과 갑자기 용어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포인트 컷과 스프링, 네 여기네요. 네 어드바이저, 포인트 컷, 조인 포인트 이런 거를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터셉터 방식으로도 처리는 되겠지만, 그러니까 로그인만 했을 때는 사실 큰 상관 없을 텐데 AOP를 네. 추가적으로 뭐 로깅을 찍는다든지 트랜지션을 관리할 때는 아마 이제 제약 조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답을 다 말씀드려 버렸네요. 네, 네, 그렇게 다시 정리해서 댓글도 달아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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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방금 네, 같은 내용이네 거의. 네, 답을 말해버렸습니다. 네. 리턴할 때 프론트에서 네, 네, 데이터 값인 아이디만 넘기는 게 낫다. 음, 네. 아,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는 유저의 그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불필요하게 네, 노출될 수 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근거가 있으면 오케이예요. 네. 어, 네. 이거는 아, 푸시하신 아, 건가요? 푸시. 그거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하나는 관리자가 하는 거고요. 하나는 네, 네네, 유저가 하는 건데, 네네네. 이 주체가 다른데도 SRP 원칙에 맞게 해야 되는 건지, 아, 지금, 네네네. 네, 그냥 메서드 어노테이션으로 어드민 리콰이어드랑 이 네. 유저 리콰이어드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같이 해야 되나, 아, 네, 요거는 뭐 참, 간단합니다, 네, 사실은. 어, 지금 이 API의 컨트롤러네요. 아, 딜리트 네. 유저에 지금 메서드가 아니야, 파라미터가 없는 거죠. 파라미터 있습니다. 아, 이게 잘려서 그런가? 잠시만요. 이렇게 봐야겠다. 유저 컨트롤러 부분에 컨트롤러. 컨트롤러가 어딨죠? 컨트롤러 48번째 줄.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잠시만요. 네. 어? 이 화면이 나오면 안 되는데? 아, 40.
아, 제가 찾아 그, 들어가겠습니다. 네, 48번째 줄. 네. 아, 이거 그러지 말고 제가 그냥 코드를 다운받겠습니다. 그게 더 빠르겠네. 클론. 클론하면 보통 같이 새 창으로 열리는데, 아, 아직 클론이 안 된다 보네. 잠시만요. 네, 됐다. 아까 유저 컨트롤러 48번째 줄이었죠? 네. 네. 어? 브랜치가 다른가 보네요. 유저 브랜치. 네네. 네. 네, 여기에서 파라미터가 있네요. 그냥 얘랑, 그냥 딜리트 메서드랑, 아, API랑 하는 내용이 다른가요? 똑같이 삭제하는 걸로 봤는데? 네, 하나는 근데 저기 어노테이션 보시면 하나는 유저 로그인 required 어노테이션이 붙어져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밑에는 어드민 로그인 리퀘어드가 붙여져 있어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 파라미터도 다르고. 네네네. 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드민, 얘가 일반 유저인 거죠, 얘는? 네, 얘는 어드민 유저. 네. 어, 아니면 어드민 컨트롤러를 따로 만들어야 되나 음, 까지 잠시만요. 고민을 한번 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이 로그인 네, 유저, 여기 얘는, 어드민 네. 유저는 여기 이 메서드에 애초에, 걸러지는 거죠. 정상적인 로그인이 아닌 거죠, 현재 상황에서. 어드민 유저는. 어, 되나요? 어드민, 어드민 유저가 로그인한 상황이면 이 지금 인터셉터를 통과하나요? if 아, 사용자 지정 로그인이? 그게 저도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까먹었는데요. 네, 음. 저도 볼까요? 같이 보시죠. 인터셉터 부분이 있겠네요. 로그인 인터셉터. 여기인가요? 로그인 인터셉터? 아, 네, 맞습니다. 어, 리퀘스트가 왔고, 아, 유저 로그인 리퀘어드. 그러니까 얘는 어드민 유저 로그인 리퀘어드는 아닌 거죠. 네. 아, 그러면은 분리하는 게 맞겠네요. 네, 음, 네, 네, 분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음, 만약에 어드민이 얘도 통과를 한다면 여기서 네. 이제 파라미터 하나 더 받아가지고 이제 어드민 값을 받아서 if else로 분기 처리하라는 말이었었어요. 음. 그러니까 어드민이면 얘를 삭제하고 일반 유저면 얘를 삭제하는 거죠. 얘를 통과한다는 가정하에 파라미터 하나 더 받아가지고 그 말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저 if 로그인 저거를 통과하게끔 수정하고 메서드를 하나로 합치는 게 더 나을까요? 음, 근데 얘를 쓰는 이유는 어드민과 네. 일반 유저와 어드민 유저를 분기시키기 위해서 아니었어요? 저거는 로그인한 유저인지 네.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 얘는 그냥 어드민인지 아닌지 확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얘의 역할은? 로그인 유저는? 어노테이션은? 네. 네, 어드민인지 확인하는 거는 어드민 로그인 리ኳ어드 어노테이션입니다. 어, 그럼 여기에 어드민 로고 이카일드도 있어야겠네요. 이 딜리트 유저도. 음,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러니까 얘는 일반 유저로 딜리트, 그다음에 네. 얘는 어드민 유저 디카일드라고 아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코드 아닌가요? 얘가 if 로그인이 아니라
if 어드민 로그인이겠네요. 음, 이거 저, 말씀하시죠? 네, 맞는데요. 네네. 저 로그인 유저, if 로그인을 만든 이유가, 네. 로그인한 아이디 값, 세션 값을 이용해서 네. 그 유저의 정보를 가져오려고 만든 건데, 아, 그러면 그 혼용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다 합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관리자 컨트롤러에서는 그 관리자의 정보를 가져올 필요가 없거든요. 네. 네, 음, 음, 예,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 로고 인터셉트에서 네, 얘나 이제 else 문으로, 네, 오어 문으로, 그 아까 네, 방금 말씀 주신 어드민? 네. 이렇게 코드를 추가해 주시고, 아이고, 이게 아니고, 복사가 왜 안 되지? 잠시만요. 네. 얘가 이제 어드민 유저 로그인인 거죠? 어드민. 네, 이렇게 하고, 네, 어차피 수도 코드니까. 다시 뒤로 가가지고, 얘로 다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 파라미터로 하나 받아서 이제 불리언으로 하나 받아가지고 이제 어드민으로 하고 이제 어드민 불탑 하나 받아가지고 얘가 true면은 얘를 호출하고 else 한 다음에 얘를 호출하면 되겠죠? 이러면 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얘를 삭제하고요. 아, 네, 어드민 로그인 리칼드가 필요하네요, 여기 또. 네. 음. 근데 어차피 이제 어드민 값을 받잖아요. 이게 네.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드민 값이 얘를 대체할 수 있냐가 네. 궁금하신 거죠. 네. 음. 이 값은 어차피 프론트에서 주는 건데, 네. 음, 잠시만, 조금만 고민해 볼게요. 이거를 프론트에서 쿠키를 막 조작해가지고 어떻게 로그인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음, 음. 아니면 이 if 로그인에다가 이 네. 로그인 정보를 세션 아까 넘기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확인하면 안 되나요? 이 어드민 로그인인지 무슨 말이냐면 얘를 없앤다는 가정하에 여기서 리턴을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아, 이래서 AOP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그냥 트루펄스만 리턴하는 게 아니라 AOP는 그, 그 객체를 넘길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조인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객체 단위의 값을 넘길 수 있어요. 그 호출한 곳에서. 네.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린 아까 이지 어드민이 아니라 실제 그 인증된 어드민인지를 넘길 수 있는 거죠. 객체를. 조인 포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리턴 트루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이 프로젝트가 조금 커가지고 잠시만요. 오토바이스가 아니죠. AOP에서 네, 보시면 이 modified argument라는 파라미터에다가 몇 번째 네. 인덱스에다가 어떤 값을 넣을지 그 다음에 조인 포인트를 통해서 프로시드를 하면은 이 호출한 곳 컨트롤러에서 리턴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그인 체크 여기 써놨잖아요. 네. 이 어카운트 아이디 0번째에다가 아이디를 넣었는데 그래서 호출한 컨트롤 단에서 이 0번째가 지금 방금 제가 설정한 이 조인 포인트에서 넘겨준 값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지 어드민 값을 실제 확인하는 거죠. 그 세션 값에서 이 사람이 어 실제로 어드민 유저인지 아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PI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AOP를 활용하면, 네, 합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행위는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엔 삭제하는 네, 건데 네, 그래야 더 그 유지 보수가 편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유저 타입이 알겠습니다. 지금은 네, 일반 유저랑 네, 어드민이 밖에 없는데 타입이 약 10개라고 생각해 보시면 10개의 API를 다 만드실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네. 네. 아시겠죠? 네, 그, 뭐 하다가 여기 갔죠? 잠시만요. 아, 코드 리뷰 하다 말았죠, 지금? 네. 지금 두서없이 막 여기저기 갔다 가니까 헷갈리네, 저. 네. 잠시만요. 아, 이지 어드민에 그래서 저거를 분기 처리하게끔 해서 API를 하나로 합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제 눈에는. 네, 네. 그래서, 어디까지 한 거지? 잠시만요. 아, 그래서 요 검토를 해서, 지금 검토를 제가 다 말씀드렸죠. 유저 타입이 추가될 때마다 저 API를 추가하는 건 좋은 방식이 아니다. 유지 보수할 때. 네, 중복된 코드가 계속 음, 발생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AOP로 관점을 바꿔서 조인 포인트에다가 파라미터에 그 타입을 체크해가지고 그 타입 값을 컨트롤러 호출한 곳에서 리턴 받게 해가지고 거기서 분기 처리하는 게 깔끔한 코드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그때그때 질문해 주세요. 네, 어, 네, 여기 봤던 거고. 네, 아, 이거 하다 말았네요. 네, 이제 삭제하셨고. 바로 액션을 안 하네. 됐다. 어, 이거 똑같은 말이네. 그리고, 이건 뭐죠? 메서드명이 find by active user ID, find by ID. find by는 쓸 곳이 없었고, find by active user ID는 탈퇴하지 않고 활동 중인 유저. 탈퇴하지 않고 활동 중인 유저. 음, 액티브 유저가 결국에는 탈퇴하지 않았다는 의미네요. 네, 음, 네. 어, 사실 저는 더 명시적인 거는 탈퇴하지 않았다는 걸 영어로 썼던 게 더 정확한 것 같긴 해요. 액티브라는 게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뭘 활성화했다는 거지? 뭐 VIP 유저인 건가? 이렇게 볼 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더 명시적으로 어, 사실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딱 처음 보자마자 액티브? 뭐가 액티브지? 그러니까 액티브가 not equal withdrawn 그러니까 액티브는 not withdrawn 아니잖아요. 네, 이건 이해되세요? 네, 네. 이게 조금 구체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었던 겁니다. 이게 좀 알겠습니다. 구체화 명시적으로 변수명을 설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유저 인포랑 중복되는 것 같은데 유저 프로파일 리스폰스가 필요할까요? 이게 뭔지 잠깐 보겠습니다. 코드에서.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음, 음. 얘가 어, 유저 아이디 아까 네. 유저 인포랑 유저 인포도 보겠습니다. 음. 얘는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크리에이트 앳은 없는 거죠, 여기에. 네, 그러면은 제가 잘못 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용도가 다른 거잖아요. 아이고. 네, 네, 이거는 근데 질문을 주셨네요. DTO 크기를 좀 더 크게 만들고 제이슨 인클루드를 통해서 사용하는 게 더 낫겠냐. 그러니까 두 개 다 만족시키면서 하나의 클래스로 지금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는. 멘토님 의견을 참고를 하면 저것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걸 언급했던 이유는 유저 네, 인포만 보고
이 두 가지 이 클래스명만 보고는 어떤 거는 크리에이트가 있고 어떤 거는 아까 그 개수가 달랐잖아요. 그거를 네. 클래스명으로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 인트로듀스 요 세 개가 유저 인포에서는 인트로듀스랑 유저 아이디는 있는데 크리에이트 앳은 리스폰스에만 있고 롤이랑 인트로듀스. 근데 이 롤이랑 이 말이었네요. 롤이랑 인트로듀스가 어 개인 정보일까요?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패스워드. 유저인. 근데 암호화를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저희 암호화 안 하기로 했나요? 암호화했습니다. 암호화를 했으면은 네. 그냥 보여줘도 되죠. 복호화를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유저가. 네. 네. 그럼 개인정보가 아닌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다 한 번에 하나로 충실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유저 인포 하나로 써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를 여기 리스폰스에다가. 근데 리스폰스가 아니라 유저 인포에다가 쓰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크리에이터까지 추가한 거죠. 이걸 다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 유저한테. 왜냐면 얘는 암호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목적에 맞게 분리한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목적은 응답을 하는 목적이고 얘는 네. 요청하는 목적인가요? 유저 프로필 리스폰스는 응답 데이터고요. 프로필 조회했을 때, 유저가 프로필 조회했을 때, 네, 네, 그 유저 인포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처리 같은 거 할 때 프로젝트 내부적으로 네, 유저 인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로젝트 내부적으로 네. 필요한 음. 클래스고요. 유저 인포는. 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복된 클래스가 또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거였어요. 근데 네. 어, 방금 같은 경우에는 그 리턴할 때, 그러니까 프론트에서 필요한 것만 추출해서 보여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저 프로필 리스폰스는 네, 그렇고 유저 인포는 어, 유저한테 리턴되는 값은 아닐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버로딩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해 주신 이 세 개. 근데 크리에이트 엣이 없잖아요. 네. 음. 음.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엣을 여기다 생성해 놓고 이 크리에이트 엣이랑 아까 세 가지를 생성자 오버로딩 통해 가지고 만들어서 보여준 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 개, 하나, 생성자, 둘, 네. 인트로듀스, 인트로듀스가 없네. 이렇게 해서 이 세 개만 세 개라고 가정하고, 네. 그러니까 컨트롤러에서 이제 프론트한테 줄 때 이 얘를 생성하게끔 하는 거죠. 해서 전달해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의 클래스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한, 괜찮으세요? 이게 괜찮으세요? 저는 이게 뭐가 맞다는 게 아니라 네. 한번 비교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생성자 오버로딩이, 어, 생성자 오버로딩이, 잘 와닿지가 않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유저가 필요한 정보만 저 생성자 오버로딩 통해서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아, 제가, 제이슨 인클루드 네, 안 쓰고. 네. 아,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하신 목적은 다 네. 달성하잖아요. 이제 하나로도 클래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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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그 암호화된,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안 보여준다.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프론트한테 필요한 부분만 추출해준다. 그 두 가지잖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그, 유지 보수성을 위해서 중복된 코드의 클래스가 생성되지 않는 거죠. 네.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그리고, 모두를 네. 만족시키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였어요. 뭐 네. 이렇게 쓰셔도 되긴 해요. 근데 어, 얘는 그, 네네네 네. 질문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제이슨 인클루드 어노테이션 저는 사실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걸 안 쓰고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생성자 오버로딩 한 녀석을 수출할 때 얘가 리스폰스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가독성이 안 좋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음, 그러니까 얘는 명시적이잖아요. 지금 얘는 지금 딱 이 프로필 페이지에서 리스폰스를 주는 변수들이구나. 근데 얘는 네. 생성자 이름을 그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생성자 오버로딩이 아니라 그냥 메서드를 만드세요. make 유저 프로파일 리스폰스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메서드를 여기서 이 뭐냐 이 리턴하는 객체를 여기서 세팅을 하는 거죠.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뭐 빈값을 넣는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음,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만약 리스폰스에 뭐 그 뭐라 그러죠? 그 암호화된 개인 정보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네. 하면은 이렇게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굳이 지금 네. 같은 경우에 나눌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네. 한번 이게 클래스가 바꿔보겠습니다. 네, 클래스가 네. 많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나중 되면 클래스가 막 100개, 200개 되는데 그럼 더 관리가 되게 힘들어져서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근데 고민을 하신 게 되게 좋네요. 네. 이렇게 고민하시는 흔적이 있으시면 네, 서류 검토에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음, 네. 이건 뭐지? 런타임 세션을 발생시키신 이유가 있을까요? 런타임 세션 예외 처리 시 예외 상황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할 수, 그쵸. 전체 스택 트레이스가 다 나오니까. 그래서 로저 에러를 통해서, 그쵸. 명시하신 거네요. 예외를 구체화하신 거죠. 음, 변경을 하셨네요. 이 부분 보겠습니다. 네, 네. 스로우러브를 다 던져서 실제 리스폰스를 이 커즈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네. 음, 네, 잘하셨네요. 근데 너무 좀 이 유저 서비스 하나의 서비스 내에서도 트라이 캐치문 네, 엄청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하는 게 맞나요? 너무 코드가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들긴 음, 해서. 네. 어, 잠시만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 메서드마다 지금 다 트랙 캐치문이 있어서 이렇게 설정하는 게 가독성이 좋냐라고 질문이 들렸거든요. 맞나요? 네, 가독성이 너무 안 좋, 너무 네. 중복된 코드처럼 트랙 캐치가 몇 개 보여서요. 있지? 하나, 둘, 셋. 그러게요.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있네요. 모든 메서드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 입셉션 핸들러를 쓰시면 되죠. 입셉션 핸들러를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네. 어, 여기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라이, 트라이, 갑자기 문법이 생각이 안 나네. 네, 트라이 캐치문. 트라이 캐치문을 중복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입셉션 핸들러는 그냥 바로 입셉션만 발생시키면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얘를 발생시키면은, 그, 그, 공통된 그 핸들러 처리에서 얘가 발생했다는 거 알고, 현재, 어,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트라이 캐치문을 썼던 거는 이 캐치문을 예외를 발생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예외를 공통적으로 발생시켜주는 녀석이에요, 이셉션 핸들러는. 제 코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여드리면 있을까요? 과연? 음. 있는 것 같네요. 어, 어, 어디 부분에 쓴 거지? 네. 얘도 결국엔 어드바이스예요. 그러니까 AOP예요. 예외도 AOP로 처리한 거죠. 이 exception 핸들러라는 건 뭐냐면, 어, 자, 유저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하면은 어느 곳에서 얘가 발생하면 여기서 처리를 해요. 한 곳에서. 그러니까 트라이 캐치문 역할을 여기서 하는 거죠. 대신 이 클래스에서 발생했을 때만. 그리고 좀 더 추상화한
클래스를 잡으면요. 입세션은 모든 예외의 부모잖아요. 네. 그러면 다 여길 타는 거예요. 아, 저거는 모든 예외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하신 거. 그쵸? 특정 부분은 내가 상세하게 찍을 수 있는 거 찍되 그래도 모르는 예외가 발생한다면 여기서 처리하겠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집션 핸들러를 적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거의 답변은 네. 그거. 네. 네. 네, 트라이 캐치문은 어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이집션 핸들러를 하면은 좀 더 가독성 좋아지겠는데요. 네. 이집션 핸들러를 보여주세요. 사용해서 예외 처리 시. 네. 이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예제 코드가 워낙 네. 많아서. 네. 음. 일반 로그, 디버깅 에러. 일반 로그라는 건 없고 인포 로그를 말씀하신 거죠? 아, 이게 프로그? 로그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이라는 게 네네. 있거든요. 네. 로그 레벨을 같이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바 로그 레벨. 네. 그러니까 이 인포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반이라는 게 맞으시죠? 아, 혹시 아니신가요? 그 코드를 어디서 좀 가져왔는데요. 요 내용을 가져왔다는 말씀인 거죠? 이거. 네. 네. 음, 그러니까 이게 규격화된 내용이에요. 이 레벨이. 네. 네, 이거를 제가 네.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기터브에 스크린샷 사진이 첨부가 됐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로그 레벨은 이렇습니다. 네, 됐네요. 네. 어, 위 이미지가 규격화된 로그 레벨 종류입니다. 어, 규격화된 레벨에 맞춰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네, 요게 피드백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맞는데 요거만 인포로 하시면 됩니다. 인포.로그가 되는 거죠. 네. 네. 어, unresolved conversation 이건 뭐지? 아, 저거는 대화한 거 리졸브 네네. 하면 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코드를 안 봤네요.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따라 좀 인터넷이 느린 것 같네요. 잠시만요. 이게 코드 본 거죠? 네, 코드. 아이고. 피드백 반영하신 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릴게요. 네. 패치로 네, 수정을 하셨고, 이거는 수정하신 게 아니네요. 이 패치로 바꾸셨네요. 그러니까 아, 딜리트라는 건 네. 우리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신 거죠. 네. 네네.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 메서드 삭제해 주셨고, 유저 인포, 이건 가독성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계획을 신경 써달라고 하셔가지고. 네네네. 어, 네, 이게 좀 더 저도 보기 좋긴 하네요. 위에보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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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동의하시나요? 이거보단 이게 낫다라는 걸? 사실 큰 네, 차이는 내려 없, 쓴 게. 네. 네.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굳이 따지자면 여기 조금 더 한눈에 들어오긴 하네요,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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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코드들을 만들어 주신 것 같고, 로고4 J2를 쓰신 거죠? 로고4 J2 파일이 있네요. 네. 맞네요. 네. 세션을 셋하는, 그러니까 로그인을 하는 거, 사인인. 그래서 세션에다가 유저 키에다가 유저 정보를 넣는다. 음.
이 세션에다가 넣는데 예외가 발생할 수가 있나요? 어, 그, 멘토님이 예외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셨던, 아, 그런데 이거 음, 네. 요거는 발생할 수 없나요? 예외를 발생할 수 있냐? 잠시만요. 코드를 좀 보겠습니다. 저도 확신이 없네요. 저 코드만 보고는. 네. HTTP 세션에 이거를 왜 언급을 했냐면 HTTP 세션은 외부 통신이 아니잖아요. 내부적으로만 네. 통신하는데 HTTP 세션 구현체 내에 트래픽 지문이 없다면 예외가 안 발생하는 거죠. 혹시 방금 제가 한 말 이해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션 안에 트래픽 지문이 없으면 네. 예외가 안 발생할 거잖아요. 네. 알- 근데 뭐를 임플리먼트 한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 트라이캐 치 이거로 가정하고 볼게요. 이 안에 네. 트라이캐 치문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섹션이 발생하는 게 없으면 애초에 저 코드는 있네요. 그럼 트라이캐 치문 잘 쓰신 음,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궁금해하셨잖아요. 저게 네. 필요한가요? 예외 코드가? 그래서 제가 아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내부 구현체까지 가서 얘가 예외를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도 잡아야 또 예외를 처리할 거잖아요. 혹시 이해되시나요? 좀 순서 저 없이 저 내부적으로 예외를 처리하고 있으면, 네. 그거를 그대로 받을 수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예외로도 또 바꿔주는 거죠. 예를 아, 던지는 건데 지금은 근데 예를 아, 던지면 너무 많은 스택 트레이스가 다 날라오니까 네. 우리 그 북북 서버에 맞는 예외 코드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랩핑하는 거예요. 랩핑. 네. 네. 어, 잠깐만요. 네. 그래서 잘 하셨네요. 네네. 네. 그리고 로고포 J를 쓰셨네요. 여기 또. 저게 로그포 J2 아닌가요? 로고포 J인데요. 로그포 J2라는 네. 게 있나요? 그 폴더명으로? 어, 저게, 저기 로고포 잠시만요. 저 확인해 볼게요. 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전체 찾기로 임포트. 로고포 J 안에 로고포 J2가 있군요. 근데 로고포 J2가 아닌데요? 음, 로그포 J를 쓴 거 같네요. 네. 제가 보기엔 로고포 J를 쓰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로고포 J2가 성능이 더 좋아서 쓰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맞게끔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로그포 J2를 쓴 줄 알았어요. 네네. 네, 이런 사소한 것들을 지켜주시면은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그 프로젝트가. 네. 성능 때문이죠. 네, 성능. 음. 그리고 로저 변수는 왜 스태틱하게 만드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서비스마다 이 로저가 있을 텐데 스태틱하게 네.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얘를 쓴다는 거는 무슨 로깅 유틸에다가 하나만 해두고 걔를 프로그래밍 시작할 때마다 끝날 때까지 얘는 어 메모리를 지우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곳에서 가져다 쓰면은 오케이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마다 지금 로저를 만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코드가 네, 맞습니다. 하나밖에 없네요. 서비스가. 네. 그러면 아, 스태틱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네. 스태틱 빼는 게 네. 맞아요. 왜냐하면 네. 서비스마다 네. 저걸 쓰고 예.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유저 서비스를 명시해가지고 로고 찍을 때 로고를 찍는 위치까지 또 확실하게 아시려는 것 같네요.
네. 음, 네, 필요가 없다면 삭제 부탁드립니다. 음. 그리고 저희가 이슈 중에서 뭐 공통된 예외 코드, 예외 처리라는 이슈가 있었나요? 혹시? 그게 없어요. 없다면은 없었나요? 잠시만요. 네. 제가 보겠습니다. 직접. 네. 이슈에 없네요. 여기다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에러 코드 지혜는 북북 서버만의 어 에러 코드가 필요한지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다 판단이 들면 예외를 던질 때 프론트 또는 호출한 서버의 서버 입장에서 어, 코드를 활용하게 수정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요거 이해되시나요? 에러 코드라는 게 혹시 왜 필요한지 혹시 아시나요? 프론트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네, 하기 맞아요. 위함입니다. 네, 요거 한번 검토해보고, 그러니까 이 북북 서버를 연동하는 프론트가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 코드가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정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증 오류는 뭐 509, 그러니까 이게 HTTP도 에러 코드가 있었잖아요. 500번대랑 네. 400번대. 근데 이제 네. 북북 서버만의 커스텀한 에러 코드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필요하면 추가를 해주세요. 음, 요거 네. 이해됐어요? 네네. 네. 그 커먼 리스폰스 같은 뭔가 공통된 응답 에러 맞아요. 코드를 만들란 네. 말씀이시죠? 네. 네. 만약 에러 코드를 추가해 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추가해 주시는 게 맞긴 합니다. 사실은 프론트 입장에서 그게 분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로 이 문자 자체를 분기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프론트가 네. 만약 에러 코드가 추가가 된다면 커먼 리스폰스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모든 컨트롤러는 어, 이 클래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리턴하게 변경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은 이거를 하나의 이슈를 만들어서 하는데 지금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어, 디벨롭 하셔도 되겠네요. 아니면은 이 내용을 이슈 하나 발행하셔가지고 그 네. 이슈에다가 푸시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너무 코드가 네. 길어진다고 판단하시면 네. 네,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log4j2 그 파일을 어떻게 찍는지에 대한 포맷을 정리하셨네요. 어, 네, 레벨을 써주셨고 시간을 써주셨네요. 연, 월, 일, 시간. 네. 그리고 이 지금 dir이 저게 잠시만요. 메모장으로 보면은 어 얘는 윈도우고 얘는 리눅스거든요. 그 네. 파일 구분자를 말하는 거였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리눅스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눅스 환경에서 로그가 제대로 나올 텐데 윈도우 네. 환경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로그가 안 나올 거예요.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실래요? 지금 OS 종속되게 로그 파일 경로가 설정된 것 같은데 OS 독립적으로 로그 파일이 네, 한번 이거 찾아보세요. 혹시 이거 이해하셨어요? 네. 네네. 지금 멘토님 노트북에서는 로그가 찍히지 않겠고, 파일, 폴더가 만들어지지 않고. 네네. 제가 보긴 그렇게 되는데 사실 제가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왜냐면 경로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네. 네. 음.
이런 게 확장적인 코드인 거죠. 이렇게 네, 바꿔버리면. 네, 음, 네, 이런 것도 물어봐요. 면접에서. 지금 당연히 지금 뭐 아마존 클라우드에다가 EC2에다가 아직 배포를 하진 않았지만 이 사이즈 롤링 파일 사이즈가 15메가로 설정한 사유가 있을까요? 네. 왜냐면 이런 디스크를 그러니까 이 계산하에 한 거냐 아니면 디폴트 그냥 어디서 베껴온 거냐 이거를 구분짓기 위한 기술 면접입니다. 이거는. 네, 네. 이런 설정값 하나하나를 다 타고 들을 거예요, 아마. 그 네, 좀 집요한 면접관은 이런 거죠. 내가 나는 EC2에 뭐 T3 마이너스인가? 하여튼 그런 거기에 있는 뭐 8기가짜리 디스크를 쓰고 있는데 네, 내가 개발하고 있는 이 북북 서버는 하루에 한 500, 한 800메가 정도 로그를 쌓는다. 그래서 나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하기 때문에 15메가로 설정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거를 바탕으로 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시나리오라고 해야 되나? 네, 이거에 대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네. 그리고 얘는 삭제하는 그러니까 로그 파일을 삭제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얘랑도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삭제를 해놨고 네, 현재 상태의 디스크 메모리 넣고 그래서 디스크 스토리지는 이 단위별로 삭제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을 네, 같이 해서. 네. 어펜더. 네. 어펜더는 실제 로고를 찍는 방법들을 정의한 거거든요. 네. 네. 어, 에러는 삭제하셨네요. 에러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인포 에러. 레벨이 지금 그러면 인포밖에 없네요. 저 레벨이. 밑에 있습니다. 아, 에러랑 디버그. 얘는 어 디버그가 디버그 어펜더를 만드셨구나. 잠시만요. 디버그 어펜더. 그다음에 에러 어펜더. 네. 네네. 그러니까 인포랑 아까 제가 여기 네, 이거에 네,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추가를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음, 음, 로저에다가 어펜더에다가 추가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코드 리뷰는 끝났고요. 네, 그 다음 시간이 토요일 저희가 11시 반에 11시 10분에 하기로 했죠. 네, 11시 10분까지에 대한 숙제를 내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아까 부분 그 피드백들은 네. 1번 숙제는 오늘 수업 시간에 드렸던 코드 리뷰 재반영이 1번 숙제고요. 네. 2번 숙제는 지금 어디 아프신 거 아니시죠? 목소리가 너무 힘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제가 걱정이 괜찮습니다. 네. 네네네. 그리고 대댓글 기능. 게시글 하고 있습니다. 게시글이 몇 번, 이건가요? 네,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군요. 네. 네, 그러면 게시글 이슈 해오기, 개발 및 코드 리뷰 요청. 그다음에 수요일이고, 오늘 다 갔다 고 가정하에, 금, 이틀이네요. 네, 이틀이고, 그러면 하나의 이슈를 더 개발하기엔 시간이 좀 짧은 것 같고, 개발 블로그를 글을 어디까지 작성하셨죠, 혹시? 개발 블로그를 한번 볼까요? 어디까지 작성했지?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사실 감이 네. 안 옵니다. GN님의 개발 블로그에 위키에 있었나요?
아, 기억 안 나요? 제 아이디 프로필 메인에 아, 있습니다. 네네네. 잠시만요. 지혜님이 작성하신 이슈에 들어가서 온라인이 더 편하세요, 지혜님? 아, 네, 음, 온라인으로 해도 네네. 괜찮은 것 아, 같아서요. 네네. 뭐 지혜님이 좋으신 대로 네, 하시면 됩니다. 이게 네, 개발 블로그였었죠. 네. 어, 스프링, 네. 잠깐만. 이게 다죠? 올포스트. 네. 네, 다. 티지양, 제이유닛, 웹에 대한 내용과,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스프링에 대한 내용. 네, 브릴치, OSI 7기층, 웹동작. 어. AOP 글이 없네요. AOP, 그러니까 아까 수업 시간에 들었던 아까 이슈 몇 번이었죠, 이게? 그 로그인 이슈. 로그인 네, 이슈에 AOP를 도입하게 된 배경 및 과정을 개발 블로그로 써오시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1번 숙제가 애초에 그 AOP 적용이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개발 블로그로 반영하는 거죠. 음, 이거 하시고 그다음에 3번 이슈 해오시면 되겠네요. 토요일까지. 네, 토요일 네, 오전 11시 10분. 초분.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업은.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간단한 질문인데요. 네네. 게시글을 작성할 때 네. 제일 첫 번째 스텝이 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게시 그거를, 네, 그 리드미의 시퀀스 있었죠. 리드미의 네. 시퀀스를 보면서 얘기하면 좋겠네요. 리드미의 시퀀스. 리드미가 메인이 아니라 다른 데 있나요? 여기 있다. 리드미. 이거를 디폴트로 해주세요. 브랜치. 왜냐면 이 프로젝트 딱 들어갔을 때 리드미가 왜 안 보이지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거 디폴트 하는 게 제가 해놓을까요? 자, 브랜치 가서. 아, 이거는 메인에 반영할 겁니다. 매일 다시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상관없죠. 네, 네. 네. 여기에 네, 질문이 다시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글 작성. 네. 네. 그러니까 책 정보를 컨트롤러 단에서 타이틀을 받을 건데요. 타이틀을 받아서 책 정보를 가져와요. 네. 책 정보를 가져와서 그 정보를 어디에 저장을 해야 게시글을 작성할 때 그걸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네. 그걸, 그걸 지금 한 거는, 네. 포스트 컨트롤러에 포스트 세이브 리퀘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네. 저장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아, 이게 정상적으로 아직 확인 안 해봤지만 네. 정상적으로 동작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말씀하신 거죠? 오픈 API로 전체 리스트 가져오는 부분. 이거 아, 말씀하신 거죠? 오픈 API는 아니고, 네. 책, 그 목 데이터를 북 DB에 저장을 했거든요. 네네. 네. 코드에 있나요? 아, 제가 지금 화면 공유해서 네. 보여드릴게요. 그게 낫겠네요. 네네. 네. 지금 여기인데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URL로 유저가 타이틀을 입력하면 이 네네네. 북 정보를 가지고 와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포스트 세이브 리퀘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네. 책 정보를 업데이트하게 했는데요. 네네네. 그리고 이 포스트 세이브 리퀘스트를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한 것 DB에 같아서, 넣는 거는가요? DB인가요? DB에 넣는다. 이 포스트 그, 서비스가 결국에는 DB에 넣는 서비스인가요? 우리 DB. 네. 네. 세이브 음, 포스트를 하면 글 작성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어, 책 정보와 네. 유저가 작성한 글과 합쳐져서 DB에 음, 저장이 됩니다. 네. 어, 질문은 이 구조가 맞냐인 건가요? 네. 음, 잠시만요. 코드를 조금만 더 볼게요. 그러니까 요 파인드북 하는 게 외부 서비스인 거죠? 아니요.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책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유저가 게시글 작성할 때 책 네, 정보를 먼저 찾고, 네. 그거를 어디에 저장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저장을 왜 해야 되죠? 이미 저장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DB에? 그러니까 네. 찾은 정보를
음. 그러니까 얘를 왜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다 DB 저장돼 있던 가정 하에인데. 아이고, 원격 그러니까, 제어를 원격 제어 받아줄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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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요거는 이미 다 네.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인드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DB에서. 그러니까 얘를 왜 하는지 유저가, 모르겠어요. 네네. 이거는 유저가 게시글을 작성할 때, 가져오는 거고, 네, 그건 이해를 네, 했어요. 그 그러니까 메소드는 이상하지 자바의 않습니다. 신, 예를 네. 들면 자바의 신 책 정보를 지금 가져온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에 자바의 신 책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유저가 찾은 책이 뭔지. 아, 그러니까 얘는 타이틀로 실제 내부 구조까지 가져오는 건데, 네, 내부 구조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거 아니야, 저희 DB에? 네. 얘는 언제 하는 거죠? 얘는 글 작성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뭐 이상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메서드명이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파인드 북 디테일 바이 타이틀인 거고, 얘는 게시글 위드 북인 거죠. 위드 북 데이터. 근데 이 포스트 세이브 리퀘스트에 이 자바의 신 책 정보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활용이 되는 게 맞나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음, 만약에 100명이 쓴다고 하면 네. 좀 가늠이 안 돼서요. 아, 그러니까 이 클래스 객체의 이 변수 하나를 여러 네, 곳에서 활용하는 게 맞냐가 질문인 거예요. 네. 음, 제가 너무 어렵게 질문 네, 드린 것 같네요. 네. 음, 아, 네, 지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저 변수 하나로 잠깐만요. 갑자기 머리가 뇌정지가 왔죠. 잠시만요. 저 변수에 대입을 해놓고 어, 근데 지금 동시성을 만족하지 않거든요. 지금 이 코드는 네, 얘는 공유하면은 어,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로. 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 이런 음, 거죠. 유저가 A라는 유저가 있고 B라는 유저가 있는데 동시에 네, 인서트를 하는데 한 명은 자바이시는 원이고 한 명은 객체 지향은 원인데 지금 얘는 공유 자원이기 때문에 네, 어, 둘 다 객체 지향이거나 둘 다 자바이신으로 저장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스레드 세이프하게 음, 만드셔야죠. 네. 그러면 어, 괜찮겠네요. 네. 그럼 뭐라고 검색을 해야 되나요? 클래스 내 스레드 세이프 변수 활용 예시 코드라고 하면 GPT한테 물어보면 바로 나올 아, 것 같은데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 스레드 세이프 하지 않다. 그 키워드를 좀 아, 몰랐던 것 네네. 네,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네, 잘하면 과외 안 받으셔도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네네. 월요일 제가 그 네 번이 있잖아요. 정립한 거. 네네네네. 그거를 수업이 끝나기 전에 아, 월요일이랑, 그러니까, 월수 토 하고 싶다는 거죠? 말씀이신 거죠? 네, 월수 토. 네,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11, 18, 23, 네. 그리고 24 네. 이렇게 쓰고 싶은데요. 괜찮을까요? 그 네. 카톡으로 그러니까,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월수 토로 수업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는 거 자녀 횟수까지 다 해서. 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일요일까지 해서 해야, 네네네. 네, 네. 수업 기간 내에 정립한 걸 쓸 수 네. 있더라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괜찮은 네,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 주는 3일이네요. 수업 횟수가. 네, 네. 그 월요일 날은 한 9시 15분에서 30분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 수업이 있어가지고 좀 네, 유동적이더라고요. 끝나는 시간이 음, 오늘도 그랬고. 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24일 일요일에도 가능할까요? 그 몇 시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일요일이요? 일요일은 아니지 않나요, 저희 수업이? 네, 근데 제 수업이 24일까지여가지고, 네. 요거는 마지막 카톡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네, 확인해보고 답변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취재해서 토요일 날 11시 10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15분에.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지혜님. 감사합니다. 네. 네.